달 표면에 발을 디뎠어요. 참 이상해요.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고 걷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그동안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기로 합니다. 달에서 점프하는 거죠. 부피가 큰 우주복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하늘로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우후! 어쨌든 달 표면을 계속 걷고 있다가 이상한 느낌을 감지합니다. 발밑에 땅이 흔들리고 있는 건가요? 마치 달에서 지진이 막 시작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죠. 그럴까요? 놀랍게도 여러분의 직감은 틀렸어요. 월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먼 거리에서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4가지 유형의 달 지진이 있습니다. 지표면 아래 690km 이상에서 발생하는 신발 원진이 있어요. 그리고 유성체 충돌 진동이 있습니다. 열 지진은 차가운 달의 지각이 팽창할 때 발생합니다. 2주간 지속된 얼어붙은 밤이 지나고 아침 태양이 달을 비출 때 발생해요. 그리고 얕은 월진도 있습니다. 지구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유사한 유일한 지진이죠. 얕은 월진은 지표면 아래 19에서 30km에서 발생합니다. 가장 강력하고 위험해요. 1972년과 1977년 사이에 아폴로 지진 관측망은 28번의 심해성 지진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리히터 규모 5 이상으로 측정됐어요. 지구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은 벽에 금이 가고 무거운 가구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강합니다. 또한 얕은 달은 지진에 비해 매우 오래 지속돼요. 한 번 시작되면 최대 10분 동안 계속될 수 있어요. 평균적인 지진은 일반적으로 10초에서 30초 동안 지속됩니다. 과학자들은 얕은 월진의 원인이 무엇인지, 심지어 정확히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아직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론은 지진이 크고 비교적 젊은 분화구의 가장자리에서 발생하며 이 분화구는 때때로 침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지진이 발생하는 곳은 달과 지구만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태양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지진, 떨림, 진동, 흔들림을 기록해왔습니다. 수성을 예로 들어볼게요. 몇 년 전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수성은 지각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성은 전문가들에게 퍼즐입니다. 현재 금성에는 지각판이 없으며 지각판이 있었던 적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금성 표면에는 주름과 단층이 있어 마치 지각판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특징은 화산 활동과 같은 다른 과정으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금성 지진은 관측되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금성 지진의 진동이 행성의 두꺼운 대기를 통해 파문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감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엔 화성이에요. 화성이 지진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사의 착륙선은 붉은 행성 표면에 지진계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2019년에 첫 번째 지진을 측정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 후 착륙선은 계속해서 지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진은 너무 약해서 지구에서 발생하면 지구 바다의 배경 소음에 완전히 가려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활발한 지질 활동이 완전한 행성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왕성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외소 행성은 현재 지질학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4년에 나사의 뉴 호라이즌스 우주선이 명왕성계를 통과하면서 이 외소 행성의 복잡한 지질학적 특징을 기록했어요. 과학자들은 명왕성의 얼음 지각 아래 액체 상태의 바닷물이 얼었다 녹았다 할 때 명왕성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의 이오,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과 엔셀라두스도 크기는 작지만 지질학적으로 활발합니다. 화산과 물기둥부터 잠재적인 지하 바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징이 있어요. 지구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몰랐을 거예요. 지구상에는 전체 지진의 무려 90%가 발생하는 곳이 한 곳 있어요.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이곳은 뉴질랜드에서 남미에 이르기까지 태평양을 따라 뻗어 있죠. 제가 보기엔 말발굽처럼 보이네요. 어쨌든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 화산이 많고 지각판이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수많은 지진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구에서는 매년 약 50만 건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진의 대부분은 지각의 아주 깊은 곳에서 발생해요. 그리고 특수 장비만이 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진의 약 20%를 느낍니다. 그중 100여 건만이 피해를 입혀요. 기록된 가장 큰 지진은 1960년 5월 칠레에서 발생했습니다. 리히터 규모 9.5였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지진 발생 당시 지진계는 전 세계로 퍼져나간 지진파를 감지하고 기록했습니다.
지진은 며칠 동안 지구를 흔들었어요. 미국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은 9.15 알래스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는 캘리포니아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주이며 세계에서 가장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거의 매년 진도 7의 지진이 발생해요. 초대형 지진은 실제로 지구 전체의 하루 길이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나사는 정말 큰 지진이 지구의 축을 이동시켜 하루의 길이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100만 분의 1초인 마이크로초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2004년에 발생한 9.1의 수마트라 지진이 하루를 6.8 마이크로초 단축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도 지진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지진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이 대부분 지하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더 정확하게 알아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지진은 화산 폭발이나 운석 충돌에 의해 촉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구 지각판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지구 표면은 15개에서 20개의 끊임없이 움직이는 지각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각판이 움직일 때 압력이 증가하면 지각이 깨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샌프란시스코는 로스앤젤레스를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이동 속도는 1년에 약 5cm입니다. 손톱이 자라는 정도의 속도예요. 캘리포니아를 가로질러 1200km에 이르는 대륙 단층인 샌 안드레아스 단층의 양쪽이 서로 미끄러져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백만 년 후에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가 이웃이 될 거예요. 호수, 연못, 운하는 지진 전에 약간 따뜻해지고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지각판이 움직일 때 가스가 방출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동물은 이러한 징후를 느끼고 이상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2009년 이탈리아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두꺼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가 끝나자마자 두꺼비는 다시 돌아왔어요. 지진이 끝난 후에도 수영장에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세이시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지진이 끝난 후에도 몇 시간 동안 물이 계속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애리조나 대학교의 수영장은 1930km 떨어진 멕시코에서 발생한 지진 후 세이시로 인해 물이 일부 손실되었습니다. 2010년 2월 27일 칠레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리히터 규모 8.8로 측정됐어요. 그 결과 이 지역의 지각이 극적으로 분리되어 콘셉시온이라는 도시가 서쪽으로 3m 이동했습니다. 또 다른 지진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가 2.5cm 줄어들었어요. 2015년엔 규모 7.5의 지진으로 인해 히말라야 산맥의 여러 산이 크기가 줄어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지진이 일본 섬 아래 진흙 속에 잠겨 사는 거대한 메기인 나마즈에 의해 발생한다고 믿곤 했습니다. 이 물고기가 꿈틀거리며 지진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강력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화가 났을 때 삼지창으로 땅을 내리쳐 지진을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힌두 신화에 따르면 8마리의 코끼리가 지구를 지탱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들은 거대한 거북이의 등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고 또아리를 튼 더 큰 뱀 위에 서 있어요. 이 동물 중 하나라도 움직일 때마다 지진이 발생합니다.